봤던 건 뭐냐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였어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실근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어떻게 썼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대소 비교해서 이게 안 만나는구나, 아니면 접하는구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두 원의 위치 관계 또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가능한 걸 다 놓아본 거예요. 가능한 걸 다 놔본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림 뭐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근데 원과 원이 접하는 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접과 내접이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외접이 돼요. 외접한다 라고 부릅니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어요? 내접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들이 O1끼리 합동이고 O2끼리 합동이거든요. 그냥 거리만 보는 겁니다. 거리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죠. 물론 두 원의 반지름이 같다면 이런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관계상으로는 여섯 번째 그림도 한 원이 다른 원 내부에 있는 상태인데 이건 중심을 공유하잖아요. 중심을 공유하는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불러요? 좋아요. 동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중심거리와 반지름 가지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그림 보면 중심거리가 여기가 이제 중심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만큼을 이 원의 반지름인 R1이라고 할게요. 이만큼은 R2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D가 R1과 R2의 합보다 크면 외부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중심거리 D와 R1 그리고 네? 네? 반지름을 R1이랑 R2로 나타내는 거냐고? 네? 저기 표시는 R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냥 무시하세요. 네. 알았죠? 네. 외접 판단은 D가 R1과 R2의 합하고 같겠죠.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저니까 그냥 전 무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무시무시하다 그지? 다음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잘 보면 R1과 R2는 변하지 않습니다. D만 변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일 거고 겹치니까 위로 표시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2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R1 더하기 R2가 더 크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D보다. 그래서 D가 R1 더하기 R2보다 작다 이게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요만큼이 D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만큼이 뭐냐면 R1이에요. 이만큼이 뭐냐면 R2입니다.
보이세요? 이때 언제예요? D하고 뭐하고 같아요? R1-R2하고 같죠? 그죠? 예. 그래서 내접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뭘 써줘야 되냐면 R1-R2를 써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다섯 번째, 여기가 D죠. 여기까지가 R1이고 여기까지가 R2입니다. 그러면 R1에서 R2를 빼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D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D가 R1-R2보다 작다고 볼 수 있고 0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동심원은 D가 0인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위치 관계는 총 5가지로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동심원은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따로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심거리와 반지름 가지고 위치 관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죠?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누가 큰지 잘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차란 얘기죠. 차. 알겠죠? 예. 여기 절대값을 씌워야 타당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변수로 주어지면 누가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거에 작은 걸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으려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 두 원이 외접하려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다. 두 원이 내접하려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차와 같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으려면 중심거리가 0보다 크고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 동심원이려면 중심거리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 원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것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 맞아요. 이런 것도 되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인데, 얘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이 원과 원 사이를 지나가면 내접선이고 원과 원 바깥으로 지나가면 외접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접선을 다른 위치 관계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뭐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 겁니다.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고요. 공통 내접선이 너무나 안타깝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오, 그러네. 그 다음 위치 관계에다 또 공통접선 그어볼까요? 공통 외접선이 두 개가 그어지는데 공통 내접선은 그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위치 관계 그어볼까요? 두 원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외접선을 한 개밖에 그을 수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 접선을 아예 그을 수가 없죠.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외접선과 내접선을 포함시키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공통 접선이 몇 개다? 그렇죠. 4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공통 접선이
3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공통 접선이 2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공통 접선이 1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문제에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제시하려고 할 때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인 두 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네 왜 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통 접선의 개수가 하나인 두 원 이러면 얘네 왜 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뭔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공통 접선이 4개인 두 원이라는 표현이나 2개인 두 원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겠지. 왜냐하면 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공통 접선이 3개라는 표현이나 공통 접선이 하나라는 표현은 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화 시키기가 쉽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합과차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공통 접선의 개수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시겠죠? 늘 느끼지만 전 참 잘 그렸네요. 네, 그죠? 네. 기계빨입니다. 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빼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빼기 B. 조용히 해. 자, 이거 보니까 뭐 떠올라, 종률이? 죄송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이것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놀랍게도 얘하고 쓰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ax. 너 조심해. 너 진짜 너 계속 조심해. 알았어? 소란의 중심에 있지 마. 알았어? 네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소란의 중심에 잡고 있는 학생들은 조심해. 어때요? 생긴 게 똑같죠? 등호 떼고 직선에서 등호 떼고 두씩 넣고 하나 K 묶고 는 0 이렇게 했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단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임의의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죠? x, y에 관한 이차항이 사라지면서 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때 누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했지? 은서 말해봐. 둘 중에 어떤 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왼쪽 거 오른쪽 거? 고민하네. K에 0을 넣으면 왼쪽 원이 바로 표현되죠. 하지만 오른쪽 원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의 개수가 이미 뭘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1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때 어떤 원을 표현할 수 없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원래는 이제 앞에 원에도 미정계수 m 달고 뒤에 원에도 미정계수 n 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다루는데 난 사실 원래 원을 물어봤지롱 이런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친구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도 사라지고 y의 제곱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나머지 x에 대한 1차항이나 y에 대한 1차항은 사라지지 않거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뜻하는 바가 뭐가 되겠니? 직선입니다.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밑에다 따로 쓸게요. 이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원이 하나 있고 원이 또 있는데 이렇게 지난 직선은 얘가 예현이기도 하고 얘가 예현이기도 하니까 공통으로 가는 현이다.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무엇이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억하기 되게 쉬운 게요. 봐봐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실제 의미는 뭐예요? 두 원을 그냥 뭐 한 거예요? 빼면 되죠. 두 원을 변변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원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두 원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얻는다. 공통현 구할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제 풀다 보면. 그리고 공통현 당연히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얻게 되는 거죠. 됐나 친구들? 됐어요? 됐냐고요?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자체를 구하시오. 자체 방식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체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구하려는 동점의 좌표를 뭘로 잡는다? x, y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P를 x, y라고 하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리의 B니까 PA의 길이 대 PB의 길이가 무엇이다? 2대1이라고 했잖아요. P에서 A까지의 거리랑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2대1이라고 했잖아. 맞아? 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 PA의 제곱은 4배의 PB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겠죠? 됐니? 식 써볼게. PA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야. 4배의 PB의 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지. 자, 정리해보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은 소거될 거니까 전개하지 않습니다. 3x의 제곱, 3y의 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3을 약분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21은 0이 되고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원의 방정식이죠. 이런 원을 얻게 됩니다. 이 원이 뜻하는 건 뭐냐면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 얼마야? 2. 잘했어. 4라고 한 놈 있을까 봐 물어본 거야. 아주 다행이에요. 반지름 2인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상하잖아. 뭐지? 왜 동점인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정해지면 원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이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쓰던 원의 방정식 형태. 두 번째가 뭐냐면 평면 위에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좌취입니다. 그렇게 원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에 대해 적어볼게요. 두 정점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평면 위의 두 정점 A, B에 대하여 PA 대 PB가 M 대 N이고요. M은 양수, N도 양수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M과 N은 같지 않습니다. 왜 M과 N은 같지 않냐면 M과 N이 같으면 중점의 자취라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자취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M과 N이 같지 않아야만 얘가 원이 되는 거고요. 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아마 교육과정 내에서 외분이라는 용어를 빼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다르게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외분을 배우는 게 나아요. 더 짜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실 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든 용어들은 진짜 다 필요해서 만든 거지 불필요하게 만든 게 없거든요. 용어 삭제하면 우리가 불편할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왜 원이 되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왜 원이 되는가를 증명하는데 놀랍게도 중학교 도형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같이 봐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을 하나 긋고 점을 좀 찍어보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내분점 여기를 내분점 너무 작게 했나?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 좀만 키워볼까? 얘네 잘 보이라고 키우는 거야. 이 정도 하죠. 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리고 여기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내분하는 점은 C라고 하죠. 그 다음 여기 D는 외분하는 점인데 그럼 여기가 M 대 N이 되겠죠. B를 쓸 때는 사실은 똑같은 걸로 쓰면 안 되는데 네모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내분점과 외분점은 당연히 m대를 만족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원이 되는가를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편의상 원을 미리 그려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원을 안 그려놓으면 나중에 원을 그리기 힘들기 때문이죠. 예. 이런 원 위에 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이런 원 위에 점이 되느냐,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서 설명하면 되겠죠. 자, 여기를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P하고 A를 이어야 해요. 왜냐면 이 거리도 무엇이니까? M 대 N이 될 거니까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M 대 N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여기 아니다. 죄송해요. 잘못 이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P, B인데. 여기 이어야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도 이어야 되거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저기도 이을 거야. 여기가 M 대 N이 된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지 이거. 여기를 이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어보면 뭐라는 사실 깨닫죠? 무게중심이요? 이 각이 2등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2등분선의 정리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야, 삼각형에서 각을 2등분하면 니네 이런 거 배우잖아.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다. 배워 안 배워?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배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뭐지? 자, 이를 연장을 해보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볼게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 오, 선생님, 여기랑 여기도 2등분인데요? 라는 사실 깨닫죠. 삼각형의 연결. 앞으로 올까? 외각의 2등분선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각은 무슨 각? 평각. 평각이 잘 받는 무슨 각? 직각. 그럼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건 P가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기 때문이죠. 즉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3학년 도형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배워서 좀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고. 자, 아까하고 동일한 문제를 방금 배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A가 뭐라고 했냐면 1,0이랬죠. B가 뭐라고 했어요? 4,0이랬죠. 그리고 A, B를 뭐 한다고요? 2대1, 그러니까 PA 더하기 PB가 2대1이랬죠. 이렇게 써볼게요. PA 대 PB가 2대1이랬잖아.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에 한 끝을 하니까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내분점을 구합니다. 내분점은 뭐가 되겠니? 3,0이 되겠니? 두 번째는 외분점을 구합니다. 외분점은 뭐가 될까? 7,0이 되겠니?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니까 따라서 중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고 반지름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이게 되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훨씬 빠르게 원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 다 뭐하고 있냐면 이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야, 실전에서는 A나 B가 이렇게 예쁘게 몇 컴마 0, 몇 컴마 0 나오겠니? 아니야. 3,5, 뭐 7,15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거리 재가지고 몇 대 몇 그거 하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사용하시면 내분점과 외분점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원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까지 내용이 다 끝납니다.